자, 오늘 이제 3월 2일입니다. 3월의 첫 방송인데요. 저희가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이 메이저리그 개막이 밀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국 선수노조와 구단주 측의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만프레드가 공식적으로 이제 시즌 취소, 첫 시리즈 2개 취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데드라인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협상에 임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좀 분위기가 좋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했었고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신 메이저리그 팬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아쉬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사분규로 이제 정규 시즌 개막이 미뤄진 거는 1995년 이후 27년 만이죠. 당시에는 이제 노조의 파업 때문에 이 시즌이 밀렸다면은 이번에는 구단주 측에서 직장 폐쇄를 하는 바람에 시즌이 밀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양측이 사치세 한도 그리고 보너스풀, 최저연봉 크게는 이 세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구단주 측의 최종 오퍼와 이제 또 선수 노조 측의 이 이전 오퍼 이 비교를 해보면서 얼마 정도의 의견차가 있었는지 사치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단주 측의 최종 오퍼 같은 경우에는 사치세가 2억 2천만 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동결이 되고요. 그리고 4년 차에 400만 달러, 그러니까 2억 2,400만 달러로 올린 다음에 마지막 해에는 2억 3천만 달러로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지난번 오퍼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 반면에 선수노조 측 같은 경우 이전 오퍼에서는 이 첫 2022년입니다. 2022년 2억 3,800만 달러부터 이제 이 매년 올라서 최종적으로는 2억 6,300만 달러까지 올리는 이 안건을 제시를 했으니까 이 마지막 해 기준으로 봤을 때 양측의 이 금액 차가 3,300만 달러 꽤나 좀 큰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일단 시작은 1,800만 달러,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구단주 측과 비교를 했을 때 인상적인 부분은 인상폭이죠. 선수노조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이 정도 비율로는 높여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구단주 측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에 크게 오르는 걸 제외하면은 첫 3년 동안 고정이니까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1,000만 달러 올린 거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치세 같은 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셀러리 캡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3년 동안 2억 2천만 달러에서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선수들의 연봉이 또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선수노조 측에서 가장 불만을 품고 있는 건 사실 최저연봉도 보너스풀도 아닌 이 사치세인데요. 이 사치세가 사실상 구단들이 쓸 수 있는 돈의 한계, 그러니까 샐러리 캡 역할을 한다고 선수노조 측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리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반면에 구단주 쪽은 다른 쪽은 몰라도 사치세 이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돈을 더 안 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이 반영이 된 그런 맞습니다. 제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너스풀, 이제 저연차 선수들의 중에서 잘하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빨리 보상을 줄 수 있게 하는 그 보너스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단주 측에서는 이제 150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3천만 달러 풀 안에서 나눠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종전 2,5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가 늘어난 제안이긴 하네요. 반면에 선수노조 측에서는 이 8,500만 달러에서 매년 500만 달러씩 상승하는 거를 불렀는데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2022 시즌부터 1억 500만 달러로 이 보너스풀을 정했었으니까 나중에 1억 500만 달러가 되는 거니까 선수노조 나름대로 큰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간극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저연봉 같은 부분에서는 그래도 격차가 이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좁혀진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구단주 측도 첫 해 70만 달러 주고 매년 1만 달러씩 올려서 최종적으로는 74만 달러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종전 67만 5천 달러에서 70만 달러를 올랐으니까 조금 소폭 상승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선수노조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 계속 일관적이죠. 72만 5천 달러에서 첫 2년 동안 2만 달러씩 상승한 다음에 나머지 2년 동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크게 세 부분에서 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사치세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타임 단축도 이제 철회를 했고 이 슈퍼2도 이 비율을 좀 늘려달라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22% 종전 비율로 유지를 하게 됐고 선수 노조 측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양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타임 단축 맨 처음에 이제 내밀었을 때 아 그래 선수 노조가 큰 부분을 양보를 했기 때문에 협상에서 좀 물살을 탈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의 기대처럼 흘러가진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이 구단주 쪽 입장이 상당히 강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 폐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가을 야구 진출팀 12개로 확대됐고 또 마이너리그 옵션 시즌 중에 5번밖에 내릴 수 없게 하는 것도 합의를 받고 이 내셔널리그 지명타자제도 도입까지도 합의 봤다라는 사실들은 좀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프레드 커미셔너가 이제 협상 결렬 후 기자회견을 했는데 희망과는 다르게 노사 합의에 실패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4월 1일 개막이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연기가 되면서 이제 첫 주 시리즈가 취소가 됐으니까 만약에 이 스케줄 재편이 없을 시에 162경기 시즌이 156경기 시즌으로 축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일단 이렇게 축소가 된 거고 계속해서 협상이 늘어지게 된다면 경기 수가 뭐 계속 늘어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만프레드가 너무 좀 성의 없는 태도를 많이 보였었죠. 일단 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기자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웃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선수 노조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프레드가 뭐 허공에다 골프 스윙을 연습하는 등 좀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데드라인까지 온 상황이면 이 노조도 그렇고 이제 구단주 측도 그렇고 사실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정말 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만프레드 과연 커미셔너가 본인의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지가 사실 의문이 가는 그런 행동들이 또 많이 보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당연히 선수들 쪽도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뭐 스프링 캠프 정상 진행하겠다, 시즌 개막 정상 개막하겠다 두 가지 약속 팬들에게 했습니다만 모두 지키지 못했고 결국에는 뭐 직장 폐쇄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본인의 말조차도 지킬 수 없게 된 만프레드 커미셔너입니다. 마지막 9일 동안 정말 끝까지 협상을 하는 태도를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 이전에 43일 동안 대체 뭘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데드라인을 남겨놓고 열심히 협상을 했지만 결국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을 때 뭐 내일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내일 모레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선수 노조는 그걸 원했는데 일단 구단주 측에서 협상 결렬을 통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태도도 선수 노조의 반응에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즉 이렇게 협상 결렬됐다 통보하고 나서 근데 당장은 지금 협상 못해. 왜냐면 선수 노조 측이 지금 뉴욕으로 날아가가지고 우리 협상 못해 3월 4일까지 협상 못해 이런 거를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흘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랬을 때 선수 노조 측이 또 느낄 뭐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이제 분노하는 부분들이 계속 협상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맞습니다. 있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통보 자체도 좀 잘못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최선의 제안이다. 만약에 이거 1시간 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시즌 결국에는 앞 경기 취소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결국엔 협박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네, 뭐 개막에 한 달이나 밀려질 수가 있고 뭐 급여가 지급될 수 없다라는 것도 선수 노조 측 입장에서는 좀 협박처럼 들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일단 경기 취소가 발표된 이상 선수들은 연봉에서 피해를 보게 되겠죠. 네.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6경기가 취소될 경우에는 거의 9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요. 8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또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데 얼른 또 이제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서 또 개막 일정도 확정이 되고 메이저리그 팬분들께서 또 야구를 볼 수 있는 시즌이 또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밖에 현재는 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지자면 구단주 쪽이 훨씬 더 잘못을 했죠. 선수들은 지금 늘어난 수익을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주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개막이 연기가 됐고 그랬을 때 제일 피해보는 거는 선수도 구단주도 아닌 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결국 이 개막이 미뤄졌다는 소식 그리고 이 협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인지 또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